시야가 뿌옇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눈 건강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일이 잦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매일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도 시작되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눈 질환, 심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돌보고 있나요? 하루를 돌아봐도 눈을 쉬게 하거나 눈 건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던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눈 건강은 왜 나빠지는 것일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눈을 사용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 눈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 등 많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었는데요. 게다가 영화관, 공연장 등 대면 여가 시설들이 폐쇄되거나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주요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식료품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편리함을 높여주지만 눈의 과사용 그리고 안구 건조증, 블루라이트 노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눈 건강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눈물층은 눈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 표면은 눈물층으로 덮이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건조함을 예방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먼지나 작은 입자의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화면을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5회에서 8회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눈 깜빡임은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눈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눈 근육이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가 축적이 되어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키고 피로감이 상승하면서 두통이나 시야의 흐림,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물감, 가려움증 등이 심할 경우에는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집중해서 작업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자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로 인해 눈의 피로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눈 건강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입력장치의 역할을 하고 뇌는 이 정보들을 처리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데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지속이 되면 뇌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뇌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이 눈이 회복되지 않거나 피로가 계속 쌓여서 안구 건조증 또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눈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이 자주 뻑뻑해져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충혈되거나 각막이 손상이 되어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눈물막의 재생에도 매우 중요하고 눈의 염증과 감염을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면 부족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의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밝은 불빛은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 눈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간지러울 때 무의식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빈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눈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과 세균의 침투입니다. 눈을 비빌 때 눈의 표면인 각막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손톱이 닿거나 하면 각막을 긁을 수 있는 위험도 생기는데요. 이런 손상은 생각보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은 외부 자국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세균이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 세균들이 눈에 자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눈을 비비는 습관은 단순히 눈 표면의 손상뿐만 아니라 시력 손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손보다는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흡연과 자외선 또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흡연을 하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발이 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눈의 노화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손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황반은 눈의 망막 중앙부에 위치한 영역으로 선명하고 정확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 대표적인 실명 질환인 황반 변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시야가 흐려져서 왜곡돼서 보이거나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외선은 눈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외선이 수정체 축적이 되어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눈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 아래에 오래 있으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 등으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말고도 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삼을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검증받아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죠. 인삼을 드시게 되면 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인삼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섭취 방법이 워낙 다양하지만 날이 추워질 때는 인삼차로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흡수율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인삼 한두 뿌리에 물 1리터와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추와 생강을 소량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건강차가 완성이 됩니다. 또한 눈 영양하면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며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하여 황반의 손상을 예방하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이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것이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상온에 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달걀 또한 흡수율을 위해서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빌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붉고 파란색 계열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신경이나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또 눈에 유해한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어서 야간의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눈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눈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눈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해서 건조해지지 않게 눈물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통해서 혈관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서 안구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눈 염증 등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 목적으로 오메가3를 드시려면 최소한 600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거나 아니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자연에서도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생활화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E,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고 눈 세포와 조직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백내장, 망막 손상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늦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자몽 등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는 호두, 잣, 땅콩 등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모두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때문이죠.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색소 중에 하나로 주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또는 붉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도한 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자극이 된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약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를 드실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생으로 그냥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성분이라서 소화를 생각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 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드시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오이도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이의 효능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당근이에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오이 한 개에 함유가 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막아주는 성분이죠. 피로회복과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인데, 이뿐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 데도 도움 주는 성분이에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엽록소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가 없어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따로 드시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면 되는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고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이나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칼륨이에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는데,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릴 증상이 나타나죠. 심하면은 부정맥이나 저혈압까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 장아찌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 간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이죠.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죠.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겠죠.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과예요.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는 효과가 있는데, 골다공증 환자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는데,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도 하죠.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서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 영양학 체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약
30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땅콩버터예요. 이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 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주죠. 특히 땅콩버터의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땅콩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죠.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를 드셔야지 건강에 좋겠죠.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배가 있어요.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 오이팩을 하잖아요. 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먹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찬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도 생길 수가 있고,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배에는 이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도 함유가 되고 있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식초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피세틴이라는 성분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어요.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이뿐 아니라 우리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서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수록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는데,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상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도 있죠.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줘서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서 다이어트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이의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돼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먹기에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했다가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해서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만약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보여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일단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등의 인슐린 감수성과 몸의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에 있는 당분의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당분들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B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남성이 약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고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유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효능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윗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더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용성의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몸의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